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내년에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 4개의 신규 철도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년이니까 개통이 벌써 임박해 있죠. 자, 지금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 이미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입주권에는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는다고 합니다. 그와 함께 또 이 노선을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들썩거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이 가장 빠르게 개통하는 노선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입니다. 이 노선의 최대 수혜적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가 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남 미사 강변 신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미사 강변 신도시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철도는 집값을 싣고 달린다라는 말이 있죠. 부동산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만큼 교통은 집값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닌다는 말이겠죠. 서울 강남권과 매우 밀접해 있지만 차량으로만 다닐 수 있었던 하남 미사신도시에 드디어 지하철 5호선이 2020년에 개통됩니다. 이와 함께 아쉬웠던 부분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규모 교통호재가 미사신도시를 어떻게 변하게 할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남은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곳 중 하나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접해 있고 서울과 직선거리가 매우 짧아 위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선호했는데요. 늘어난 인구만큼 교통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에는 다소 혼잡한 편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메머드급 교통호재가 나오면서 미사강변 신도시는 준강남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미사 강변 신도시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체크하겠습니다. 신도시 호수공원 상권은 지역 내 명소로 통합니다.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수변, 여가 기능 등은 지역 사람들 발길이 항상 넘치게 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호수공원 상권은 지역 부동산에서 랜드마크급으로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상가 시작이 국내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늘고 수익성이 하락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신도시의 호수와 강변 등에 위치한 소위 수변 상가는 불황을 이겨내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를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주혜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이주혜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질문 한 가지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새는 규제가 워낙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의 호재도 늘상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부동산의 호재라고 한다면 가장 큰 호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무래도 학세권도 있고 또 몰세권도 있죠. 역세권에 그러나 저 같은 직장인은 아마 가장 주목할 듯 싶습니다. 역세권이란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출퇴근을 할 때 지하철과 큰 도로가 생기면 단순하게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고 또 거리가 단축이 된다는 점, 그 점에만 유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바로 역세권이란 말이 생겨난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주택 수요가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은 부동산 투자에서 개발 호재까지 뽑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광역 교통망 확충이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요즘 2020년에는 굵직한 교통호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바로 하남 미사입니다. 네, 굵직한 교통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하남의 미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이해가 갑니다. 사실 저도 서울과 굉장히 또 가깝기 때문에 하남 미사 쪽 간혹 가곤 하는데요. 사실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지하철로도 갈 수가 있다고요?
네, 이제는 하남시를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늘어난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하철 등이 또 생겨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하철이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도로교통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강동구와 접해 있고 또 서울과 직선 거리는 짧지만 출퇴근 시간에 다소 혼잡한 교통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나 천호역 그리고 2호선 잠실역으로 이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나 2020년이면 이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결될 예정입니다. 5호선 상일동에서 덕풀로까지 연장 1구간이 2020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네, 내년 4월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뭐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사실 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긴 하죠. 네, 맞습니다. 당초 예상에서는 1차 구간 완공이 2018년도 말이었고요. 2차는 덕풍로에서 창우초교까지 구간 2020년 말 개통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길어지면서 개통 시기가 뒤로 미뤄졌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하남에서 서울 종로까지 4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어서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됩니다. 이렇게 5호선이 연장되면 최대 수혜지는 하남의 미사 강변 신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 미사역이 개통 예정이 있어서 빠른 시간 안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또 새 아파트로 이루어진 신흥 주거지역으로 서울 출퇴근자가 적지 않고 신도시 메리트를 지닌 까닭에 주목을 받는 곳입니다. 특히 미사 강변 신도시는 서울에 접한 곳에 위치한 신도시며 녹지가 풍부하고 한강변에 도시가 자리 잡혀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된 지역입니다. 네, 내년 4월 무렵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자가용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도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하철 5호선 개통 소식 이것만 해도 서울과 굉장히 더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기에 또 다른 교통 개발 소식이 미사에 있다고요? 네, 확정은 아니고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몇몇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지하철 9호선 연장입니다. 강일과 하남 미사를 연결하는 이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강일 지구와 미사의 광역철도의 신규 연장이 확정된다면 미사 신도시의 시세가 한 차례 레벨업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개연성을 갖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결하는 광역 급행철도 GTX D노선입니다. 10월 31일 날 대도시권 광역위원회 줄여서 대광이라고 하죠. GTX D노선 검토를 언급했는데요. 김포를 출발해 마곡과 여의도, 잠실을 경유해 하남을 연결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혼잡도가 높은 서울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면서 수도권의 대표적 신도시인 하남의 교통 여건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이 강남을 가로지르는 이 9호선 이 연장 라인까지 기대가 되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보도를 통해서 매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젠 익숙한데요. GTX 이 D노선의 호재까지 하니까 교통 호재가 정말 넘쳐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사 신도시 쪽에 별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준강남이라고 불린다면서요. 네, 준서울, 준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이렇게 이 서울 접근성이 좋고요. 생활 인프라 또한 구축이 잘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각종 추가 규제 정책과 또 촘촘해진 이 감시망에도 불구하고요. 미사 강변 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가파른 모습입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따르면 12월 들어 첫째 주 2일 기준 하남 아파트 매매값은 0.59%, 16일은 0.43% 올라 지난 7월 첫째 주 이후로 24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전세가 또한 12월 첫 주는 0.36%, 둘째는 0.44%가량, 그리고 셋째 주가 0.38% 오르면서 23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미사 강변 신도시 아파트 가격도 계속 상승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이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울에 보면은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상승률 또한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12.16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이쪽의 분위기 뭐 그대로입니까? 어떻게 바뀌지 않았나요? 네, 이 정부가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었죠.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됐고요. 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되는 등 이 같은 정책들이 포함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업계의 반응 엇갈렸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멈출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미 오를 아파트는 다 올랐다며 주택가격 하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특히 하남과 과천, 광명 등 이 같은 지역들을 포함해서 서울의 전 지역을 타겟으로 하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발표가 됐지만 업계에서는 다소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과 3기 신도시 발표 등으로 학습을 상당히 한 데다 신도시 입주와 동반 상승 등을 기대하면서 이미 투자들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 업계에서는 일시적인 거래의 감소와 관망세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책이 뒷북 발표에 따른 사후 약방문에 그칠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하남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창우, 신장, 덕풍, 풍산동인데요. 하지만 신장과 창우, 풍산동은 재개발, 재건축이 대부분 무산된 상태여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신규 아파트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진정만 있을 뿐 이 지역의 인기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미사 강변도시 인구는 조금 더 계속 늘게 될까요? 네, 앞서 말한 5호선 연장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9호선, GTX-D 노선 신설, 그리고 이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미사 강변 신도시는 더욱더 인구 유입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특히 미사 강변 도시의 인구 통계를 확인을 해보면요. 경제 활동이 활발한 30, 40대와 그들의 자녀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외식과 여가 활동 등 소비 지출 비율이 높은 30, 40대 가족 단위의 인구 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구가 이렇게 늘고 당연히 외식이나 여가 활동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이 미사 강변 도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상권 또한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특히 이미 성공한 모델을 보면요. 미사의 상권의 중심지도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바로 수변 상권입니다. 신도시 호수공원 상권은 지역 내 명소로 통합니다. 호수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수변공원, 그리고 수변 공간이죠. 여가 기능 등으로 지역 사람들 발길이 항상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수공원 상권은 지역 부동산에서 랜드마크급으로 특별하게 취급됩니다. 상가시장이 국내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늘고 또 수익성이 하락하는 등 고전하고 있지만 신도시의 호수와 강변 등에 위치한 소위 수변 상가는 불황을 이겨내는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광교 호수공원 상권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 수요 유입은 물론이고 매출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광교 신도시 내에서 호수공원 상권과 비호수공원 상권의 부동산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광교 호수공원 앞 광교 테라스하우스 1층 상업시설의 매매가는 7억 원이었습니다. 3.3제곱미터당 매매가는 5천만 원 정도였고요. 반면 비호수공원 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교 센트럴타운 내 상업시설 1층 매매가는 5억 5천만 원이었고 3.3제곱미터당으로 계산하면 4천만 원 초반대입니다. 호수공원 상권의 매물이 연식이 더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호수공원 상권이 더 높았습니다. 네, 확실히 호수공원의 상권, 이 수변 상권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소개해 주실 현장은 이 호수 쪽에 있는 현장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치부터 확인하면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인 바로 미사역에서 도보로 2분이면 접근이 가능한 테라스 상가입니다. 이 상가 앞에는 미사 6만평의 강변도시 호수공원이 인접을 해 있고요. 미사역과 호수공원을 모두 아우르는 프리미엄 상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은가람 중학교와 미사 강변중학교 같이 다양한 학교가 몰려 있어서 학생 수요를 누릴 수 있고요. 이 일대 이미 대형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끊이질 않고 또 실질 소비자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수변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차보가 아닌 도보 이용일 텐데요. 호수공원과 보행자 도로의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데크 및 어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미사 시민들을 위해 음악 분수대나 공연장, 또 수변 쉼터 등 다양한 편의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상가입니다. 준공은 2019년도 5월 준공 완료고요. 현재 임차가 마쳐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심층적인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PNC의 김채영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자, 미사 신도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취재한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요즘 들어 참 경기도 어렵고 한데 상가 투자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신의 한 수가 항상 있죠. 예, 오늘 준비한 수변 상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교 호수공원이라든지 동탄 호수공원,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현장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체크 확인해 보시죠. (5선) 연장선인 하남선 개통의 최대 수혜지는 미사 강변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택지지구 내 미사역이 개통 예정인데요. 빠른 시간 안에 서울 진입이 가능하기도 하고 새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신흥 주거지역으로 서울 출퇴근자가 적지 않고 신도시 메리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사 강변도시의 인구 유입은 더욱 긍정적인데요. 이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는 첨단 업무지구를 갖추고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특히 아이테코 지식산업센터와 자동차 부품단지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3기 신도시 교산지구와도 인접해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광역 중심 상권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미사역 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사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호수공원의 상권과 그 메리트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분석해 주시죠. 일단 호수공원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 호수와 또 호수공원과 이 지하철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대부분 곳에는. 근데 이 미사 호수공원 상가 같은 경우는 역에서 2분 거리, 5호선 지금 이제 바로 4월 달이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미사역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이제 만약에 개통을 하면 잠실역에서 2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겠죠. 예, 또 보면은 상일동에서 하남시 쪽까지 연결이 될 예정이고요. 우선 연장 5개 정거장이 생기고 지금 현재 1단계 상일에서 덕풍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지금 발전을 몰고 올 김상호 하남시장님께서 오철, 오고, 오광 교통혁명이다 그렇게 일컬고 있죠. 예, 오철이면 5개의 5개의 전철, 5개의 고속도로, 5개의 광역 도시 간선도로 이렇게 15개의 도시 교통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발전될 예정이고요. 우선 그중에서 5철을 보자면 지하철 첫 번째 5호선 2020년 개통 예정에 있죠. 또 지하철 3호선 2028년 개통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히 교산 신도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하철 9호선도 지금 개통 미정에 있지만 조기 개통을 위해 국토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 9호선도 빨리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위례 신사선 많이 들어보셨죠? 예, 2027년 개통 목표로 서울시에서 이제 민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GTX D노선 국토교통부 검토 중에 있지만 2020년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 계획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GTX D노선 같은 경우는 김포에서 하남시까지 이제 또 한 번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쪽 지역의 가치가 상승되는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자족도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강변도시가 되겠고요. 우선 이제 강변도시 내에 11만 1,500명 그 정도 또 인구가 있고요. 또 고덕 복합단지, 첨단 업무단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자동차 부품단지, 아이테코
또 뭐 이렇게 에코 산업단지가 있는데 지금 이곳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주변에 중소기업이 오밀조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이곳뿐 아니라 지금 계속 쏙쏙쏙쏙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모여서 그만큼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가 모여 있는데 주거시설 탄탄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주거도 보시면은 뭐 강변도시 내에 아파트가 뭐 주거시설이 38,315세대 정도 되고 오피스 수가 22,000. 뭐 22,000이면 굉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그 뭐 한 3,000세대 안에 있는 단지 내 상가도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사 강변도시 그 중심 상권 안에 있는 게 22,000세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상권을 미래 가치를 굉장히 이렇게 상권 분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호수공원 앞에 있다는 자체가 이 상권의 큰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공원이 바로 인접하게 또 미사역도 또 초역세권 위치해 있고요. 또 이 상가 용도는 제1, 2 근린생활시설로 뭐 지상 3층, 지하 2층에서 지상 3층까지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은 45.58제곱미터로 약 뭐 한 14평 정도 되고요. 또 계약 면적은 107.86제곱미터인데 이 전용 면적에다가 플러스 테라스가 한 4평에서 6평 정도 뭐 조금 위치에 따라 다르게 그만큼 서비스 면적이 제공이 되고요. 또 특징으로는 임차가 완료된 상가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또 1층 상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1층 수변 상가라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매매가는 10억 9,500만 원부터 11억 9,700만 원. 이렇게 크기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여기가 다 지금 겨울이라 이 녹지가 지금 안 보이는데 이게 바로 주출입구 이 상가를 통해서 이쪽을 들어와야 되는 아주 주출입구에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은 건물도 아주 실제 와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투자하는데 외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외관도 보셔야 되고 뭐 내부도 보셔야 되고 주변 환경도 보셔야 되고 이 공원 앞에는 뭐 여러 가지 유락시설이 뭐 6만여 평에 형성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가가 되겠고요. 또 이 미사 공원이 6만여 평이기 때문에 뭐 주말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끔 이렇게 힐링하러 나오는 그런 가족들도 많이 있죠. 아니면 뭐 아베크족들, 뭐 미사역이 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초역세권으로 주말이나 가까이 뭐 멀리 이렇게 힐링할 필요 없이 가까이서 도심에서 힐링하고 싶을 때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는 그런 상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뭐 올림픽대로나 아니면 서울 외곽순환도로나 이렇게 서울에서 접근하기도 좋고요. 또 나가기도 좋고 지하철이면 지하철 아니면 뭐 자차로 이용하셔도 언제든지 뭐 10분, 20분이면 저 강남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를 많이 인정받은 상가가 되겠습니다. 미사 호수공원 상권 같은 경우 장점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장점이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콘크리트 속에서 뭐 흔한 상권 그런 상가가 아닌 호수가 탁 앞에 트이는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보면은 이 수변 상가 분수가 춤추는 분수 밤에는 이렇게 아름답게 조명까지 갖춘 이런 춤추는 수면 상가가 되겠고요. 또 이제 로데오 거리가 있어요. 이 로데오 거리는 차 없는 로데오 거리. 그렇기 때문에 이 로데오 거리가 쭉 호수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많은 인파들이 그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또 오피스텔 또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뭐 22,000, 25,000 이렇게 쭉쭉쭉쭉 오피스텔이 늘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층이 늘어나서 상가 이용객들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번화한 상권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CGV 영화관이 이제 오픈 예정이고 이제 클럽도 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 젊은이들이 모이는 물 좋은 상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스운 얘기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권은 뭐 소비층이 많은 쪽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게다가 이제 이 상가에 투자 여력이 있나 없나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 투자 여력을 보시면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뭐 미사역 도부 2번 거리에 있고 1층 상가라는 점, 그리고 임차가 완료된 상가. 왜 저렴한 상가냐? 엘사 같은 경우 다 4천만 원이 넘어요. 4,182만 원, 4,323만 원, 4,100만 원, 4,192만 원. 약 뭐 평균 여기는 아직 3,766만 원. 조금 저렴하게 나왔죠. 1층 상가치고는. 보통 뭐 요즘 분양하는 상가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1억을 훌쩍 넘었고요. 또 뭐 저쪽 동탄 쪽도 5천만 원이 넘습니다. 1층 상가가. 근데 아직까지 투자하실 여력이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상가 투자의 장점, 아니면 꼭 갖춰야 할 것을 두루두루 갖춘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아직까지 10억 9,500만 원, 11억 9,700만 원, 이런 1급지 1급 상권이라고 그러죠. 1급 상권에 비해서는 아직 가치가 투자할 여력이 있겠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지금 380만 원에서 400만 원, 여러분들이 바로 수익을 보실 수 있겠고요. 6억 5,700만 원 대출, 6억 5,700만 원에서 7억 1,800만 원을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3억 8,800만 원에서 4억 2,900만 원, 3, 4억대로 알짜배기 상권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주혜 리포터. 아직은 현장에 가려면 대중교통이 아니라 이 자차를 이용해야겠죠? 네, 아직은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이 개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지하철을 이용하셔서 버스로 갈아타셔도 바로 현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수공원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사역과는 정말 도보 2분인지, 또 주변 아파트와 배우 수요는 많은지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시는 현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55번, 서울전화 2128-8555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